안녕하세요. 윤 세상을 사는 지혜 윤호경 TV입니다.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? 실내에만 계시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거라고 예상되고요. 일전에 그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,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투인 원 에어컨, 투인 원 에어컨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이렇게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또 방송을 시작합니다. 투인원은 말 그대로 실내기, 예를 들어서 실내기 두 대를 실외기 한 대로 이제 가동을 시키는 거죠. 원칙적으로는 벽걸이형 에어컨이 있다 하면은 실외기 하나, 그리고 스탠드형 에어컨이다 하면은 거기에 또 실외기 하나, 이렇게 해서 각각 실외기가 한 대씩 들어가는데요. 투인원은 이제 아파트나 뭐 이런데, 아니면 단독주택인데 벽걸이도 필요하고 스탠드형도 필요할 때, 그러니까 보통 거실에다가는 스탠드형을 넣고, 이제 침실이나 룸에는 이제 벽걸이형을 많이 쓰죠. 벽걸이가 이제 보통 방 사이즈로는 한 6평짜리나 7평짜리, 그리고 스탠드형은 이제 15평에서 보통 뭐 20평 이상까지도 이제 설치를 할 수 있죠.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제 실외기 하나로 실내기 두 개를 이제 작동하는 거죠. 이제 뭐 요새 이제 거의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. 그냥 뭐 트윈원 에어컨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거기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전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은 실외기 하나로 이제 보통 뭐 세 대 이상 이렇게 사용할 때 쓰죠. 뭐 일전에도 뭐 설명을 했지만은, 이제 실외기에서 컴프레셔가 돌아서 저압으로 가스를 흡입을 해서 고압으로 이제 보내주죠, 실내기로. 그럼 이제 증발기에서 증발하면서 가스가 이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냄새에 대해서 뭐 에어컨 악취나 냄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, 실내 방이면은 방 안에 공기가 흡입이 돼서 냉각이 돼서 나오는 거고, 거실은 뭐 거실 내, 주방이 이제 어떤 데 보면은 아파트가 주방이 이렇게 문이 달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. 문이 달려서 주방도 닫아 놓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실이 있어요. 그런 데는 이제 괜찮은데, 주방이 오픈되어 있는 데는 이제 그때 식사하는 시간, 조리하는 중에서도 에어컨을 틀었을 때 이렇게 흡입돼서 그런 냄새가 날 수 있다고 제가 그 시스템 에어컨 설명 중에 그 냄새 제거하는 원인을 말씀드렸을 때 그걸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거실과 주방에 있는 공기가 흡입이 돼서 냉각이 돼서 나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이제 중요한 점이 이제 환기인데요. 실내 에어컨을 쓰면서, 왜냐하면 이제 냉방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문과 창문을 다 닫고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거든요. 그 기본적으로 이제 다 알고는 계실 거예요. 실외의 공기를 흡입해서 냉각을 해서 실내에다 불어주는 원리가 아니고, 에어컨은 실외가 아닌 실내에 있는 공기를 흡입해서 냉각해주는 방식이거든요, 에어컨 원리가. 그렇기 때문에 뭐 방이나 침실이나 그 침실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은 없으시겠죠. 뭐 전자담배도 해당이 될 거예요.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은 이 전자담배도 냄새가 나는데,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, 모르겠습니다. 저는 담배를 못 피워서 그 시원한 데서 그 담배 피는 맛은 모르겠는데, 이거 진짜 절대 안 되는 행위죠. 이 담배나 니코틴이 실내 공기가 흡입이 돼서 나옵니다. 여기는 말씀드렸죠. 증발기에서 물이 굉장히 습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데 쩔게 되죠. 쩐 냄새가 나서 이제 그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이렇게 실외기 하나로 실내기 2대를 사용하는 거를 봤고요. 이제 거실 이렇게.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가 나갔을 때 보면은 시원하지 않아요. 룸 에어컨은 그래도 괜찮은데 뭐 거실에 있는 에어컨이 좀 시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접수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서비스 접수를. 근데 고장이 아닌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나름대로 에어컨 평수에 대한 거를 선택을 할 때 잘 하셔야 되고요. 집에.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온도 설정을 에어컨 온도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또 그 냉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정상적인 설치가 되어 있을 때를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여름에 보통 실외 온도가 요새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? 아열대 지방으로 이제 벌써 이미 변했죠. 벌써 몇 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지방으로 바뀌어서 이제 매우 더운 게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미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외 온도가 보통 실외 온도가 보통 이제 32도나 요새 보면은요, 뭐 35도까지도 올라가는 수도 있겠죠. 뭐 그렇게 있는데 이런 에어컨을 가동을 시켰을 때 실외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보통 이게 외부의 벽에 건물 외벽에 설치되거나 베란다 난간에 설치가 되거나 어떤 데는 이제 보면 옥상에 이제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제 뭐 건물 외벽이나 이렇게 베란다 그 난간에는 이제 방향이 어느냐에 따라서 이제 동해에서 서쪽으로 이제 해가 지잖아요. 그러니까 서양으로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 하면은 해가 지는 내내 이 실외기가 태양열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상이면 더 하겠죠. 낮부터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 옥상에서 굉장히 열을 받습니다. 이 기계가 실외기가. 근데 실외기는 이제 이렇게 냉각되는 그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제 팬이 뭐 이렇게 옥상이나 이렇게 보시면 아파트에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은 난간이나 이렇게 팬이 달려 있을 거예요. 이 팬은 이 실외기에 있는 이제 이렇게 컴프레셔 이거 뭐 이제 모타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더 쉽게 이해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로 모타라고 그러진 않고 컴프레셔라고 그러는데요. 이게 가스가 순환이 되면서 저압으로 당기고 이제 고압으로 이제 가스를 순환하는데 이 모터가 굉장히 많이 열이 납니다. 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보이는데요. 요거는 팬. 그래서 이 팬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모터에서 나는 열을 이제 냉각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이 팬이. 자동차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열을 식혀주잖아요. 뭐 자동차까지는 가진 않더라도 여기 이제 이 팬이 돌아서 이걸 식혀주고 있죠. 이게 부분. 굉장히 뜨겁습니다. 이걸 뜯어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 모터를 만져보면은 컴프레셔를 진짜 화상을 입을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. 이게. 그러니까 이 뜨거운 거를 진짜 실외에 한여름에 30도를 이제 웃도는 온도의 공기가 흡입이 되고 이 안에는 30도 그 이상이겠죠. 뭐 굉장히 열이 나기 때문에 거의 뭐 요새 뭐 뜨거운 자동차 본넷 위에서 뭐 차 안에서 뭐 가스 라이터가 터지고 뭐 진짜 본넷에서 계란 후라이드 할 정도다 하지만 이제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뜨겁습니다. 이게.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 더운 실외의 공기가 흡입이 돼서 더 뜨거운 공기를 이 안에 있는 기계를 식혀서 이제 나오는 거죠.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뭐 또 이것도 뭐 아이러니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뜨겁습니다. 옥상에 보면은 그 이상의 온도로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내에서 온도 설정을 잘 해서만 써도 이제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심각하면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를 햇볕에 노출을 시키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
여기도 이렇게 이제 햇빛 가리개 있죠. 이게 뭐라 그럴까? 가림막, 뭐 이렇게 차단막 같은 거 위에 이렇게 지붕처럼 이거 덮어 씌우면 안 되고 이제 빛만 좀 이렇게 햇볕만 쏘이지 않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누가 그렇게까지 하냐? 설치하는 거에서도 설치하시는 기사분들도 그런 것까지는 하지는 않아요. 근데 사실상 뭐 이제 에어컨이 안 돼서 뭐 5개 설치되어 있는 이제 에어컨을 보고 그러면은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해도 와 이게 너무 뜨겁지 않나, 햇볕이 너무 직사광선을 쐰다, 그럼 여기다 살짝 이렇게 뭐 이렇게 지붕처럼 그 햇빛 차광 막이라도 이렇게 해주면은 그나마 얘가 좀 덜 뜨거울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내에서 다음에 이제 얘기할 건데 에어컨 온도 설정에 따라서 얘가 이제 무리가 가고 무리가 안 가고 심한 경우는 이제 모터 컴프레셔가 이제 나가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하루 종일 안 돌 수도 있어요. 이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컴프레셔가 그 과열이 됐을 때 이 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런 전문 용어로 오버로크라고 그래서 뜨거울 때 이 안에도 모터에 이제 에나멜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뜨거우면 그게 이제 녹아내리는데 그런 걸 뜨거우면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 한참 더울 때 가보면은 온도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심한 경우는 이렇게 컴프레셔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꾸 누적 돼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효율적으로 온도 설정하는 방법하고 이제 좀 에어컨을 이제 비싼 에어컨들 사셔서 시원하게 잘 쓰셔야 되는데, 그리고 또 이제 이 온도 설정 방법, 그리고 에어컨 이제 평수에 대비해서 이제 선택하는 방법. 이제 그게 보면 이제 영업용 뭐 이제 에어컨도 있습니다. 이제 30 몇 평 이런 고깃집, 숯불 고깃집 막 이런 데도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 보면은 너무 엄청납니다. 막 숯불 테이블에 각 테이블 막 대여섯 개 있는 데서 숯불을 피면서 뭐 30 몇 평짜리, 40 평짜리 에어컨을 틀어도 사실상 이제 효과가 안 돼서 자꾸 온도를 잘못 설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잘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, 그리고 이 실외기 모터 컴프레셔가 고장 나지 않게, 무리가 가지 않게 쓰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어컨 온도 설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오늘은 투인원 해가지고 실외기 한 대로 해서 이제 2대를 가동시키는 이런 이제 에어컨이 있다 이제 말씀드렸고요. 또 이제 같은 말 반복이지만 전에는 실외기 하나로 이제 3대 이상의 이제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다음번에는 이제 그 에어컨 온도 설정하는 방법하고요. 이제 창문형 에어컨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이동식 에어컨도 있는데요. 그 창문형 에어컨과 같이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고, 아니면 그건 또 그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설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. 네, 덥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화이팅들 하시고요. 하여튼 뭐 몸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내용이 하여튼 나름대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, 그래서 하여튼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.